정부가 밝힌 첫 시추 시점은 오는 12월. 7곳으로 좁혀진 유망 구조 가운데 어느 지점을 가장 먼저 시추할지는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시추한다는 그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첫 시추한 작업 내용을 3개월간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8광구와 6-1광구 등으로 구분했던 동해 광구를 다시 편성해 7개 유망 구조를 중심으로 새롭게 그리기로 했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심의 유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저희는 기술이 안 해본 거죠.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 140억 배럴의 추정치를 내놓은 분석업체 액트지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액트지오사가 계약 당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호주의 석유업체 우드사이드가 가망이 없어 철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새로운 자료까지 다 검토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드사이드에게 저희가 설정한 그 광업권의 장소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는 말씀. 정부는 올해 시추에 착수할 비용은 준비됐지만 목표한 5개 시추공을 모두 뚫으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또 그 액트지오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부분, 법인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일부 식재 액트지오가 그 프랜차이즈 텍스라고 하는데 그 전체적으로 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히 다 확인을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울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 자료의 전문성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액트지오사에서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인지를 하고 1,650불에 대한 체납된 세금을 완납했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2023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2023년 3월에 나머지 부분을 다 완납을 해서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는 또 일부 언론에서 세금 체납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그걸 못 내고 있다가 서울공사 용역대금으로 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서울공사가 액트지오의 세금을 완납한 시점이 저희가 2023년 3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서울공사에서 액트지오의 용역대금을 준 시점이 2023년 5월입니다. 최초에 나온 게.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좀 정정해 드리겠고요. 이 계약 당시에도 이 같은 문제를 알았는데 판례 등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다 판례 찾아보시고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할 때는 몰랐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다른 계약 과정에서 액트지오사가 그 사실을 인지해서 3월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액트지오사 말에 따르면 이게 프랜차이즈 텍스가 굉장히 율이 낮고 0.7%인가요? 0.7% 수익의 매출액도 아니고 수익의 0.7%고 아마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고 계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확인해보면 어쨌든 계약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 과정에서 법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텍사스 법에는 문제 없는데 우리 규정이나 절차에는 혹시 문제되는 거 없나요?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국제 입찰에서
그게 요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납세증명서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하게 됐으면 아마 그 과정에서 그게 다 치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그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뭐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회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SNS를 통해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체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없었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은 무슨 헛소리냐며 체납되어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액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서 세금도 못 내고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됐냐며 가이아나 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포트폴리오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열세 수천억 원, 수조를 투입하려 하냐며 좋은 탐사회사도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면서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미심쩍은 일을 어려운 경제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열세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석유개발은 본디 도박이랄 정도로 낮은 확률 게임이고 영일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리스크는 액트지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지난해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